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사기 오늘의 주인공은 손자병법의 저자 손무와 그의 후원자였던 오나라 왕 함녀입니다. 중국의 문명이 생긴 이래 최초의 문명의 중심지는 지금의 하남성, 허난성입니다. 상나라와 주나라가 전부 허난성에 근거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는 게 말이죠. 이게 항상 권력이 모이고 부가 모이면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나중에 그 진시황의 진나라 말고 춘추시대 가장 센 나라였던 진나라가 한위조 3개국으로 분열합니다. 동시에 영토가 계속 확장되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안에 있는 국가들은 확장 한계에 걸려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문명을 배워서 더 이렇게 영토 확장하는 재주는 배운 바깥쪽에 있는 나라들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춘추시대의 패권이 딱 동시범 그리듯이 바깥쪽으로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밖에 있던, 요즘 말로 하면 루저였거나 이인자였던 사람들이 오히려 황무지에서 블루오션을 찾아서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다가 산동성의 제나라로 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한때는 얼굴에 문신한 애들이 살던, 그러니까 정말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프리카 무슨 옛날 타잔 시대 애들처럼 취급하던 남쪽 오나라, 월나라, 초나라 쪽으로 이제 문명이 확장되고 이들이 강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오나라는 지금의 강소성, 소주에 있던 국가입니다. 소주가 수도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소주에 가면 뭐 함녀의 묘도 있다고 그러고 뭐 무슨 뭐 검총인가 뭐 검문인가 함녀의 검이 있던 데도 있다고 그러고 뭐 여기저기 유적들이 있습니다. 항중과 소주에 한국 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집이 거기 있대요. 하여간 거기가 그 유명한 오나라의 중심지입니다. 이 오나라의 부흥을 이끈 군주가 함녀입니다. 제위가 기원전 514년에 즉위해서 496년에 사망했어요. 역사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뭔가를 좀 하려고만 하면 꼭 뭘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발목 잡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들끼리 서로 끄집어대는, 그러니까 라이벌이 좋을 때는 서로 경쟁해서 올라가는데 나쁠 때는 서로 잡아당겨요. 서로 잡아당겨요. 그럼 한 명이 잡아당기는 거 포기하고 긍정적인 걸 해야 되는데 너 옛날에 땡겼지? 나도 땡겨. 그래서 이게 물귀신 작전으로 가다 둘이 같이 가는 수도 있어요. 이게 5월 동주라는 말이 있는데 오나라하고 월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 얘들이 서로 발목 당기기 시작하는데 이 오나라와 월나라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이게 라이벌 구도인데 한 가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얘 옆에 초나라가 또 있어요. 이게 진시황의 진나라가 뜨기 전에는요, 사실 초나라가 초강국이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천하를 통일할 거면 초나라가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지도로 봐도 제일 세거든요. 5월은 일단 초나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비유로 들면요, 춘추 5패가 맥이라면 초나라는 잉어인 거예요. 여기서 잉어를 삼키면 깨끗하게 잉어 플러스 맥이가 돼서 나머지 나라 통일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은 정말 공평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잉어를 삼켜서 잉어 플러스 메기가 되려면 잉어만 삼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메기 한 놈까지 같이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오나라가 초나라를 먹으려면 월나라, 초나라를 다 이겨야 돼요. 그러니 이게 뭐 진짜 이런 그리 같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딨어. 이게 원래 하나 먹으면 시너지가 나줘야 되는데 둘 다 먹어야 되니까 이게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어떡합니까? 세상이 이럴 때 운명을 탓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바보는 달을 보고 짖는다고. 달을 보면서 왜 아버님 나를 왜 여기 낳으셨나요? 왜 내 옆에 제가 있는가? 이러고 있을 때 진짜 영웅은 해결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메기가 잉어를 삼키는 것도 힘들지만 둘 다 삼킨다. 방법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할까? 자, 그러면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인재를 찾는 거죠. 내 머릿속에서 안 나오면 그런 거 생각하는 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오왕 함녀도 야심이 있으니까 해결책을 찾습니다. 이런 해결책을 찾으려니까 기존의 전쟁의 룰을 깨는 사람, 기존의 부국강벽의 룰을 깨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때 함녀의 레이더에 걸린 사람이 손무와 오자서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함녀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함녀의 할아버지가 형제 상속을 하라고 그랬대. 차례로 가라. 중간 얘기가 좀 복잡한데
이 사실 장자 상속이 왜 좋냐면 형제 상속을 하면 한 형제 밑에 아들들 또 있잖아. 제 밑에 아들 또 있지. 제 밑에 아들 또 있지. 형제 한 바퀴 돌고 아들 때 또 형제로 돌면 이렇게 되니까 장자 상속을 사실 안 할 수가 없는 게 형제 상속하다 보면 반드시 내전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아들 갔는데 함녀는 이미 왕을 했던 첫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의 아들이 왕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요왕인데 요인데 요와 함녀 간의 이 긴장 관계가 생겨버렸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어떡하겠어. 그래서 일단 오나라는 초나라를 쳐야 된다. 그래서 함녀를 초나라 공격에 투자합니다. 이때는 함녀가 아니고 공자광이라고 그랬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함녀라고 할게요. 들어갔는데 함녀가 또 이겼어요. 이기니까 이때 오자서가 이미 와 있어가지고 이번 이긴 기세를 밀고 초나라 들어갑시다. 싸움은 항상 약해졌을 때 쳐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함녀가 이제 우리 어쩌고 힘들어서 안 돼, 못 들어가. 그러면서 너 오자서 얘기는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오자서의 그 일족들이 초나라에서 다 죽었어요. 너 복수하려고 그러지. 이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국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니. 이러면 또 이제 오자서가 달을 보고 지져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영웅은 해결책을 찾는다고. 오자서가 난 놈인 게 저 망할 자식이 나를 이렇게 엉뚱하게 몰아가 이러는 게 아니라 쟤가 왜 이렇게 말 안 되게 나를 공격하지? 그런 바보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때 군대라는 건 다 좀 영지적인 사병 같은 뭐라고 할까? 사병이라고 해. 영주의 군대예요. 요 왕이 함녀 보고 초나라 공격하러 가라는 건 걔 군대를 소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가는 겁니다. 오자선 이걸 보고 저놈이 왕위를 노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게 일본 제거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라 그러면 얼씨구나 가요. 가서 그냥 너랑 안 보고 살자 이럴 텐데 함녀라는 인간은 안 가고 왕을 이렇게 차지해 보겠다는 꼼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자서가 낼름 함녀한테 붙어버립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가 붙었다는 거 티내면 안 되니까 자객을 하나 소개시켜주고 지는 은퇴한 것처럼 내가 함녀한테 치여서 저놈은 우리를 이용해 먹는 놈이야. 찍혀서 내가 은퇴합니다. 그러고 농사 지으면서 무려 5년 동안 은퇴해버려요. 그리고 전제라는 자객만 함녀 곁에 놔두죠. 사기에 보면 자객열전이란 또가 있는데 원래 거기 나오는 분인데 그 자객열전에 나오는 5명의 자객 중에서 이 아저씨가 제일 특이한 양반인데 이걸 백정 출신이래요. 그것도 좀 이렇게 체격도 이렇고 싸움도 많이 했나 봐. 혼자서 10,000명도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싸우다가도 부인이 싸우지 마라. 집에 당장 안 뛰어올래. 그러면 낼름 뛰어간대요. 나중에 함녀가 물어봤대요. 너는 10,000명도 해치울 애가 왜 이렇게 그 마누라한테 꼼짝을 못하냐.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랬더니 한 명의 여자를 다스리는 사람은 10,000명의 남자는 가볍게 해치울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공처가의 논리는 똑같은 것 같아. 원래 남자랑 여자랑 싸우면 절대 못 이겨.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여자한테 이기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저 아저씨는 안 걸어갔대. 집에 가면 더 해. 아무튼 그래서 전제가 이제 함녀 밑에 있었어요. 함녀가 안 나가니까 요왕이 생각하기를 그래? 그 2가지 방법 있잖아. 라이벌을 세력을 약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내 세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셋째 집안의 요왕이 자기 2 동생을 초나라에 공격하러 내려보냅니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파이를 키우겠다. 내보냈는데 이 공자 둘이 하필이면 초나라에서 패해가지고 포위가 돼버려요. 이 국왕의 친위 병력이 지금 적국에 가서 포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나라 수도가 난리가 나고 정쟁이 불안해지는데 함녀가 또 집에 초대를 합니다. 왕을 위로한다고 초대했겠죠. 근데 바보 아닌 다음에 이럴 때 초대하면 뻔하잖아요. 근데 또 안 가면 이게 또 안 가면요 소문이 쫙 나요. 저 사람이 완전히 수세에 몰렸구나. 그럼 어떻게 돼? 이때 함녀가 군대를 일으키면 다 이쪽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속에 갑옷을 입고 궁성문에서 함녀의 집까지 군대로 쫙 깔고 인해 장벽 속에 들어가서 파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함녀가 탁 정중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있다가 잠깐 다쳤다고
하여간 이 파티할 때 배 아프다고 잠깐 나가는 놈은 다 사기꾼이야 이게. 나가면서 전제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전제가 이따만한데 생선 요리를 가지고 갔대요. 그 뱃속에 이제 비수를 넣어서 가가지고 뽑아서 죽입니다. 물론 전제도 그 자리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함녀가 왕이 됩니다. 함녀는 왕이 되자 이제 자기 사람을 불러야죠. 그래서 오자서도 부르고, 오자서에 원래 예전부터 있던 사람이지만 아마 손자도 요때쯤에 등용된 것 같습니다.